자, 올해 아마 가장 중요한 경제 결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. 바로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의 대출 이자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결정 뒤에 숨겨진 이야기,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지금 월스트리트부터 워싱턴까지 전 세계가 이 질문 하나에 매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그래서 연준이 이번 12월에 금리를 내릴까? 이 결정 하나에 정말 시장이 출렁이고 우리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. 이게 그냥 단순한 결정이 아닌 게 연준 안에서 지금 엄청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거든요. 한쪽에서는 큰일 난다, 경제 살려야 한다 소리치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,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. 정말 드라마 같지 않나요?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딱 하룻밤 사이에 180도 뒤집혔는지 그 순간부터 같이 보셔야 합니다. 진짜 딱 지난주까지만 해도요. 금리 인하 이거 다들 에이 설마 하는 분위기였어요.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죠. 대부분 전문가나 투자자들은 이번에도 동결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자, 이걸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. 목요일까지만 해도 시장이 예측한 12월 금리 인하 확률 겨우 39%였습니다. 그러니까 10명 중 4명도 안 된다고 본 거죠. 대부분은 동결을 예상했다는 뜻이에요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이 사람, 연준의 사실상 2인자라고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가 이 말을 딱 던진 겁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우리 금리 내릴 수도 있어 하고 신호를 팍 준 거죠. 와, 진짜 말 한마디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사례예요.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. 39%였던 확률이 하루 만에 70% 이상으로 그냥 수직으로 솟아올랐어요. 시장이 완전히 등을 돌린 거죠. 아니 도대체 미국 중앙은행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왜 이렇게까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걸까요? 자, 그 갈등의 뿌리를 찾아가려면 연준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그 본질적인 임무부터 살펴봐야 합니다. 미국 의회가 연준한테 아주 어려운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. 바로 이중 책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서로 부딪히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라는 거예요. 정말 쉽지 않은 미션이죠. 그 두 가지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. 한쪽은 최대 고용,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는 거죠. 그리고 다른 한쪽은 물가 안정. 물가가 막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2% 수준으로 꽉 묶어두는 겁니다. 근데 문제는요. 지금 이 두 마리 토끼가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딜레마의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첫 번째 선수부터 만나보시죠. 바로 비둘기파입니다. 이 사람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처럼 부드러운 통화 정책, 즉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데요. 왜냐하면 지금 당장 고용시장이 무너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비둘기파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. 지금 고용시장에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거예요. 실업률이 벌써 4.4%까지 올랐잖아요. 이 상태로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기업들이 못 버티고 대량 해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더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막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.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메리 데일리 총재는 좀 무서운 말을 했어요. 지금 고용시장이 비선형적 변화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두 개 작은 구멍이 났을 때 괜찮아 보이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손 쓰지 않으면 이건 정책 실패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. 스티브 미란 이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은 사실 신기루나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. 왜? 주택가격 같은 게 통계에 이상하게 잡혀서 숫자가 부풀려졌다는 거죠. 이런 통계적인 착시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 일자리를 뺏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. 하지만 반대편의 목소리도 들어봐야겠죠? 이쪽은 아주 강력합니다. 바로 꽃피 풀린 인플레이션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매파들입니다. 매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. 아직 끝난 게 아니다. 샴페인을 터트리기엔 너무 이르다. 왜냐? 인플레이션 아직도 3%대잖아요. 목표는 2%인데 한참 높다는 거죠.
심지어 내려오던 속도도 주춤하는 것 같고요.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린다? 그건 꺼져가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. 마이클 바이사의 우려가 바로 이겁니다. 아주 간단하죠. 우리의 목표는 2%인데 아직도 3%다. 이걸 잊으면 안 된다. 벌써 4년 넘게 목표를 달성 못했는데 어떻게 벌써 금리 인하 얘기를 꺼내냐는 겁니다.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. 클리블랜드 연은의 베스 해맥 총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고합니다. 지금 어설프게 고용시장 살리겠다고 금리를 내리면 이 지긋지긋한 고물가 시대만 더 길어질 뿐이라는 거죠. 거기다가 금융시장에 위험한 거품까지 만들 수 있다고요. 자, 이렇게 비둘기파와 매파의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? 이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이번 12월 결정을 유독 더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튀어나왔습니다. 그게 뭐냐면 바로 데이터 공백 사태입니다. 최근에 미국 정부가 셧다운, 그러니까 문을 닫았었잖아요. 그 여파로 10월 고용이나 물가 같은 핵심 경제 데이터가 아예 발표가 안 됐어요. 11월 데이터는요? 회의 다 끝나고 나서야 나온다고 합니다. 바로 이 상황을 두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가 막힌 비유를 했죠.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. 여러분, 안개 속에서 운전할 때 어떻게 해야죠? 속도를 줄이고 조심해야 하잖아요. 말 그대로 지금 연준은 경제라는 거대한 자동차를 모는데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. 이렇게 믿을 만한 데이터도 없이 짙은 안개 속을 헤쳐나가야 하는 연준은 과연 둘 중 무엇을 더 두려워할까요? 당장 눈앞에서 무너질지 모르는 고용시장에 대한 공포일까요? 아니면 끈질기게 되살아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유령일까요? 그들의 선택에 앞으로 몇 달간의 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.